안녕하십니까, 최정현 원장입니다. 3장 자동제어계의 시간영역 해석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영역 해석은 회로이론 12장에 우리 과도현상을 했죠. 그 과도현상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시간 영역 해석이다. 얘는 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출력 있죠. 출력을 우리가 응답이라 그럽니다. 출력을 응답이라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응답이, 즉 출력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떤 값을 갖느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시간 영역 해석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 영역 혹은 과도 영역을 과도 응답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 영역, 정상응답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도 영역에서는 우리가 회로이론 12장 공부하셨다 보고, 회로이론 12장에서 뭘 했냐면 과도응답을 했습니다. 과도응답이 뭐냐면, 과도현상이 뭐냐면, 정상값이 되기 전에 그 정상값을 향해서 변하는 그 과정을 과도현상, 과도응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과도 영역에서는 안정, 불안정,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뭐 좋은 말 아닌데, 우리가 뭐 잘 되려면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과도 현상만 보면 이 제어계가, 이 변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야, 얘는 쓸 수 있더라, 이 제어계는 쓸만한 제어계다. 아니면 과도 현상 그 꼬라지를 보니까, 아유, 이거 못 쓸 것 같더라, 이거 버려야 되는 제어계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 영역, 첫 번째 우리 과도 영역 혹은 과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뭘 본다?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이것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도 영역을 거쳐서 정상 영역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뭘 본다? 정상 영역에서는 우리가 오차, 내가 원하는 정상 그 값은 이만큼인데, 야, 정상값이 됐는데 내가 원하던 값하고 이만큼은 차이가 나더라, 이런 오차. 그 다음에 감도, 그러니까 회로에서 뭐 하나의 성분이 변하니까 전체 출력이 얼마만큼 변하더라, 전체 출력 정상값이 얼마만큼 변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요소에 의해서 출력이 변하는 정도를 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할 거는 과도 영역, 과도 응답에서 안정과 불안정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 영역에서 오차와 감도,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 t가 0에서 무한대까지 지남에 따라서 이런 값들을 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4장에서 뭐 하냐면, 지금 3장이죠. 4장에서는 비슷한데, 주파수 영역 해석이요. 주파수 영역, 얘는 뭐냐? 3장에서는 시간이 0에서 무한대까지 지남에 따라서고, 우리가 4장에서는 주파수예요. 우리가 회로이론은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회로이론에서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주파수 F를 했죠. F인데 오메가는 2파이 F에 의해서 오메가 안에 F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4장에서는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때 어떤 작용이 있느냐,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주파수인데 오메가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시간 영역이기 때문에 t가 변할 때 이런 각 영역에서 특성들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3장은 여기 회로이론에서 했던 라플라스나 전달함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이론이 어차피 같은 책에 묶여 있기 때문에 회로이론 교재를 한번 복습하고, 라플라스나 뭐 과도현상 혹은 전달함수 이런 부분들을 복습 한번 하고 오시면 한결 수업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이로울 겁니다. 그럼 봅니다. 1번에 과도 응답. 응답은 뭐라 그랬다? 응답이라는 것은 출력이라고 합니다. 출력 봅니다. 어떤 제계에 어떤 입력이 가해졌을 때 출력이 일정한 값에 도달하기 전까지 과도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으로서 회로이론 12장 과도현상 부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보세요. 전달함수는
GS는 뭐다? 입력 RS분의 출력 CS예요. 우리 제어공학에서 거의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전달함수 GS, 입력을 RS, 출력을 CS. 회로에서는 보통 뭐 XS, YS도 많이 썼지만 제어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번 달 제목이 뭐예요? 지금 1장 제목이 뭐냐? 과도 응답이죠. 응답은 출력 CS를 얘기하는 겁니다. CS. 따라서 CS는 뭐다? GS 얼마? RS. 이렇게 된다는 거죠. 출력 CS는 GS, RS 이거요. 그리고 이번 제목은 뭐? 응답이 응답. 그래서 과도 응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계속 회로 이루어진 연장입니다. 우리가 RS로 쓰던 게 뭐냐? RS로 쓰던 것이 입력으로 쓰는 것이 뭐냐? UT. 라플라스 변하면 S분의 1. 델타 T. 뭐? 라플라스 변하면 1. 뭐 TUT. 라플라스 변하면 S제곱분의 1. 이렇게 됐던 거고요. 전달함수 얘는 뭐냐? 뭐 비례 요소 K, 미분 요소 KS, 그 다음에 적분 요소 1, KS분의 1, 그 다음에 1차 지연 요소 1 플러스 TS분의 K, 2차 지연 요소 뭐 S제곱 플러스 오메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응용하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목은 뭐냐? 과도응답 CS를 나타내는데 CS는 분명히 뭐? 입력 곱하기 전달함수 GS라 그랬습니다. RS, GS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라플라스 시간 함수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으로 바꾸고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나서 다시 라플라스 변환은 해석을 하기 어렵죠. 계산은 하기 쉬운데 해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영라플라스에서 시간의 함수로 돌렸다는 겁니다.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보세요. 출력은 라플라스로서 입력 곱하기 전달 함수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나타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라플라스에 CS를 하면 뭐? CT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계산은 라플라스 변환으로 했는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영라플라스에서 시간의 함수 출력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1번에 보세요. 1번에 뭐가 나오냐면 단위 계단 응답. 우리 단위 계단을 뭐라 그랬냐? 단위 계단은 인디셜이라고 그랬죠. 인디셜. 즉 입력으로 UT. 예. 그러니까 입력을 RS니까 RT. RT는 UT입니다. 그러면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 S분의 1이에요. 즉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를 친절하게 이렇게 풀어서 안 해주죠. 단위 계단 응답이다, 인디셜 응답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보세요. 입력으로 뭐? 시간함수 UT 뭐 라플라스 변환으로 S분의 1을 대입 시 단위 계단 응답이요?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력으로 UT 혹은 S분의 1, UT가 S분의 1이죠? 을 입력했을 때 전달함수에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의 값입니다.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단위 계단 응답 혹은 인디셜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CS는 뭐예요? CS는 앞에 CS 뭐예요? R, S, G, S죠. S죠? 그런데 단위 계단 응답이다 혹은 인디셜 응답이다 라고 하면은 RS에 S분의 1을 대입하는 거예요. 뭐냐? CS는 뭐예요? S분의 1에 GS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용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단위 계단 응답이다. 단위 계단 응답이 뭐냐? 단위 계단이 입력으로 됐을 때 응답 출력 CT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CT는 어떻게 CT는 얼마? 0 라플라스의 CS니까 얼마? 0 라플라스의 뭐다? S분의 1의 GS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 개념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결과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위 계단 응답이 뭔지만 아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렵게 나왔지만은 공식만 보시면 어렵지만 결과가 뭐예요? CT는 0 라플라스의 GS 곱하기 S분의 1이다 이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GS가 S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GS가 S 플러스 1분의 1인데 단위 계단 응답 CT예요. CT.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그거예요. 보세요. 전형적인 CT인데 보세요. 단위 계단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CT를 바로 못 구하죠. 얘가 지금 라플라스 변환된 것이니까 얘는 CT는 시간인데 맞죠? 따라서 CS를 구한 후에 0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CS는 단위 계단 응답이고 뭐다? 사실 RS, GS에서 RS가 뭐다? 단위 계단 응답이니까 R분의 1. GS가 얼마? R분의 1이 아니고 얼마? 단위 계단 응답이니까 S분의 1. GS가 얼마? S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S 플러스 1분의 1. 그럼 얘를 보세요. 얘를 어떻게 해요? S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죠. 맞죠? 따라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 0 라플라스 변환이 됩니다. CS는 얘니까 CT는 방금 한 것처럼 CT는 뭐? 0 라플라스에 S 플러스 1분의 1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S 플러스 1분의 1을 0 라플라스 변환한다? 헤비사이드 부분부수 정해법. 뭐다? S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B가 된다. 맞죠? A는 어떻게 돼요? A는 얼마?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1분의 전체 분자 1. S를 0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A는 1이에요. A는 1. B는 뭐예요? B는 S분의 1. S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이거 기억나시죠? 헤비사이드 부분부수 전기법 중에서 제일 그래도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요? 얘는 얼마? 0 라플라스에 뭘 한다는 거예요? A는 1이죠? S분의 1.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럼 얼마? S분의 1을 0 라플라스 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 하면 0 라플라스 하면 얼마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S 플러스 1 전달 함수가 S 플러스 1분의 1일 때 이놈의 뭐 단위 계단 응답은 시간 함수로 나타내니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다. 요거에서 보셨죠? 얼마? 0일 때는 1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즉 S 플러스 1분의 1 전달함수 이런 것을 단위 계단 응답을 입력하면 출력이 얼마다?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즉 뭐냐? 우리가 과도응답에서 R분의 2에 얼마?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분의 LT. 예. 그런 꼴이잖아.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무슨 T 하는 거 있죠? 요건 뭐예요? 요거 시정수죠. 시정수일 때 값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함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제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하나 더. 보세요. 단위 계단 응답 CT는 얘는 단위 계단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줬을 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예요. 2t일 때 전달 함수를 역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전달 함수를 줬을 때 출력 CT를 구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는 출력 CT를 줬을 때 역으로 전달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봅니다. CT는 얘네가 CS는 어떻게 CS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되죠. 1은 얼마요? S분의 1이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는 얼마요? S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2고 통분한 겁니다. 맞죠? 여기에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2 곱하고 여기에 S분의 S 곱한 거예요. 통분한 거예요. 통분. 그럼 얼마? 여기는 S 플러스 2.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S가 되죠. 얼마요? S 플러스 2분의 2가 되네. 2. 즉 CS는 S 플러스 2분의 2예요. 그럼 전달함수는 뭐예요? 전달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GS는 잘 아시겠지만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요. RS분의 출력 CS예요. 그러면 단위 계단 응답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 계단 응답에서 RS는 뭐예요? S분의 1이죠. 지금 단위 계단 응답 뭐? CS는 얼마요? S에 S 플러스 2분의 2입니다. 그럼 얼마요? 약분하죠, 약분. S 약분은 얼마? S 플러스 2분의 2가 된다. 즉 출력이 시간함수로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일 때 단위 계단 응답이라면 얘가 전달함수는 얼마가 된다? 전달함수는 S 플러스 2분의 2로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약간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그 과정은 있죠. 그냥 우리가 회로 이루면서 하는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임펄스 응답이에요. 실제 얘가 제일 쉽죠. 우리가 UT보다 델타 T가 솔직히 더 좋습니다. UT보다 델타 T가. 왜? 델타 T 뭐예요? 임펄스라 응답이란 뭘까요? 입력으로 뭐? 델타 T 즉 델타 T 라플라스 변화는 얼마요? 1이죠. 1. 네. 입력으로 1. 입력 예. 시 뭐? 출력 CT 혹은 뭐 CS 시간의 함수고 라플라스 함수로서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력으로 델타 T 혹은 라플라스 변환한 1을 입력 시 출력이에요. 그럼 얘는 굉장히 쉬운 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출력 CS는 뭐?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이죠. 입력 곱하기 전달함수가 출력이에요. 근데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이 뭐예요? 입력이 얼마겠어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가 1이죠. 입력이 1입니다. 그럼 뭐예요? 얘가 1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임펄스 응답은 CS는 GS란 겁니다. CS는 GS. 그러니까 뭐예요? 전달함수가 곧 임펄스 응답에서는 전달함수가 곧 출력이고 출력이 곧 전달함수예요.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뭐냐? GS가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이에요. 이때 뭐구나? 임펄스 응답. 임펄스 10t는 얼마냐? 뭐라 그랬냐? 전달함수가 곧 GS가 곧 뭐? CS입니다. 즉 임펄스 응답 얘가 뭐냐? 곧 CS라는 거예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달함수 GS가 곧 CS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구하면 얼마? S 플러스 A 제곱분의 1하면 얼마요?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T. S 대신 S 플러스 A가 들어갔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다시 요 관계에 의해서 출력은 곧 전달함수가 되는 겁니다. 출력은 곧 전달함수. 예. 예를 들어서 계속 해볼게요. 예제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임펄스 응답 CT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T입니다. 이때 전달함수 GS는 얼마냐? 뭐다? CT가 얘니까 CS는 얼마요? CS 라플라스 변하면 S 플러스 2분의 1이죠. S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가 뭐다? 임펄스 응답이니까 CS가 곧 GS다. 따라서 GS는 얼마다? 요거 S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뭐 따로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단위 계단 응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단위 계단 응답이다. 얘는 뭐다? 뭐? RS가 단위 계단이 뭐예요? 단위 경사. 예. 경사 응답. 계단 응답은 UT로 했으니까요. 경사 응답이다. 뭐예요? 경사 응답은
t죠, t. 시간 함수 t. 맞죠? 따라서 얘는 얼마? rs로서 s제곱분의 1을 대입한 겁니다. 경사함 응답은 입력으로서 s제곱분의 1을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상수다, s분의 k 이렇게 대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입력으로 무엇을 대입했을 때, 무엇을 줬을 때 출력을 무슨 응답, 무슨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요거는 뭐 단위 경사응답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오면 입력에 이렇게 대입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세요. 2차 지연 제역입니다. 2차 지연 제역의 인디셜 응답이에요. 2차 지연. 얘는 우리가 뭐다? RLC 과도응답. RLC 과도응답에서 과도현상에서 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회로 이론에서 RLC 과도응답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냐? 전체적인 결과보다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2L분의 R 마이너스 뭐 C분의 L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 0보다 작다. 그래서 뭐 안정도가 어떻다. 그 다음에 진동이다 비진동이다 그런 것들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제역에는 우리가 정확한 답을 얻는다기보다는 현상 이것의 특징 정도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차 지연에서는 GS는 RS 분의 CS예요. 전달함수가 2차 지연 전달함수가 얼마냐면 S제곱 플러스 2지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분의 뭐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시돼요. 요 식전조는 있죠. 좀 외워 주셔야 돼요. 제어공학에서는 회로 이론에서는 제가 그렇게 뭐 외우라 이런 말 안 했는데 제어공학에서 요 식 정도는 형태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S는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이고 오메가 n은 뭐 오메가 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메가요. 2파이 F 뭐다? 각 주파수 있죠. 오메가 2파이 F는 각 주파수 지금 교재에서는 고유 주파수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 주파수 2파이 F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요 지타라고 처음 나온 건데 지타 쓸 때도 있고 이타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감쇄비요. 감쇄비. 예. 혹은 뭐 제동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쇄비 혹은 제동비. 즉 얘가 진짜 중요한데 보세요. 2차 지연계에서 이 감쇄비, 제동비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지금 이거 그냥 제동비, 감쇄비라고 했지만 여기 수식이 복잡합니다. RLC 회로에서 같은 경우 이 수식이 복잡해요. 그런데 감쇄비, 제동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감쇄비, 제동비 얘가 2차 회로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의 정확한 값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어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2차 지연에서 인디셜 응답이라 하면 얼마예요? 인디셜 응답이라면 CS는 RS GS가 되죠. 맞죠? 그럼 얼마요? RS가 인디셜 응답이니까 S분의 1 곱하기 얼마? S제곱 플러스 2배 지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분의 오메가 N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풀면은 교재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됩니다. 뭐 S 갈로 열고 S 플러스 지타 오메가 NS 마이너스 오메가 N 루트 이타 제곱 마이너스 1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중요한 거 보세요. 루트 안에 이 식에서 있죠. 다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출력이 이렇게 되는데 루트 안이 보세요. 루트 안이 여기가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우리는 뭐 실수 이렇게 얘기하죠. 실수.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으면은 루트 만에 마이너스 1이 뭐예요? J죠. 얘는
허수라고 합니다. 허수. 그러니까 출력을 판단하는데 그 출력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출력 자체가 허수라는 거예요. 허수. 이 허수일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허수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회로에서 회로 12단 과도 현상에서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이 식이 있을 때 얘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은 어떻게 해요? 지타 마이너스 1인데 얘가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크냐? 얘는 실수가 되죠. 맞죠? 이 루트 안이 양수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2라고 생각해 보세요. 루트 2 마이너스 1은 루트 1이죠? 1입니다. 1. 그럼 실수예요. 우리가 원하는 실수입니다. 그럼 얘는 이런 거돼요. 회로에서 뭐 2L분의 R 뭐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 0보다 클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과제동, 비진동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과제동, 비진동. 교재 있죠? 지타가 1보다 크면 우리가 과제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상에서 비진동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1이면 얘가 얼마가 된다? 루트 안이 0이 되죠. 맞죠? 루트 안이 0이 됩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루트 안이 0이에요. 0도 괜찮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 한다? 임계 뭐 제동 임계진동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임계진동, 임계제동, 임계제동 이렇게요. 파형은 얘하고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럼 루트 안이 뭐가 된다? 허수가 돼요. 허수가. 요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얘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지타 얘는 제동비인데 지타 얘가 0보다 크면 제동비가 있다는 거죠. 맞죠? 어떤 제동하는 요소가 있다, 제동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제동을 해줘야 돼요. 제동은 뭐냐? 이렇게 막 얘가 파형 이렇게 어긋나는 것을 제동을 통해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값을 얻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제어공학 그 회로의 12장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더라도 부족제동입니다. 부족제동인데 얘는 부족제동의 감쇄 진동이라고 했죠. 진동이 감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치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타가 0보다 1 크고 1보다 작을 때 부족제동을 한다. 하지만 감쇄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있긴 있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진동을 한다. 하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요거 조금 이따가 바로 다시 하면 특성 방정식 가지고 다시 이 얘기를 꺼냅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회로 이런 12장을 복습했다 생각하고 해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으로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성 방정식이라고. 이 제어공학에서 이 특성 방정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 S 라플라스 배당한 S 함수에서는요. 한번 볼게요. 특성 방정식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전체 전달 함수가 있을 때 만약에 전체 전달 함수 우리가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이런 블록 선도에서 1 플러스 GS HS 분의 GS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이란 뭐냐면 전체 전달함수 있죠. 페르프 전달함수 MS 전체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방정식을 얘기합니다. 즉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체 전달함수 MS가 나왔다고 하면 이 식에서 특성 방정식이 뭐다?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G S H S는 0. 이것이 이
페르프 전달함수에서의 특성 방정식, 이 전체 제어기에서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성 방정식이 지금 하겠지만은 전체 제어계의 특성을 결정해 줍니다. 뭐냐? 그 특성이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상 상태까지 넘어가기 더 전에 만약 과도 상태에서 불안정하잖아, 그럼 이 회로는 못 쓰는 거예요.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이 그런 특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 다려서 보면 얘는 뭐예요? 이러한 회로에서는 뭐다? 1 플러스 GSHS 그 뭐예요? 게루프 전달함수다. 예. 게루프 전달함수다. 그 제형광 있죠. 저번 장 2장 있죠. 2장에서 GSHS는 게루프 전달함수고 1 플러스 GSHS보다 GS는 페루프 전달함수고 했던 용어 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런 회로에서 뭐다?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게루프 전달함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제에 게루프 전달함수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3 분의 S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얘가 게루프 전달함수예요. 그럼 특성 방정식은 뭐다? 특성 방정식은 뭐다? 1 플러스 게루프 전달함수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얼마다? S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보세요. 한번 보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3분의 얼마? 1 플러스 얘죠, 맞죠? 1 플러스 1은 얼마? S 플러스 1, S 플러스 3. 얘가 1이죠.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3 하면 얘가 1인 겁니다. 제가 지금 요거 쓴 것이 요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S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S 플러스 2. 이게 전달함수인데, 그럼 보세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얘가 얼마요?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 플러스 S 플러스 2 하니까 얼마?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3 플러스 2 하니까 5가 되네. 5가 0이 되는 겁니다. 즉 보세요. 얘가 특성 방정식인데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분자가 0이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분수가 보세요. 맞아요? 만약에 5분의 얼마가 0이다. 5분의 얼마가 0이다. 그럼 이거 얘는 얼마예요? 이 4번 얼마다?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분자가 0이어야 그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값에 요거 있죠. 요거. 이 값이 분자가 0이다.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다? 게루프 전달함수로 페루프 전달함수 할 때는 뭐다? 게루프 전달함수가 나왔을 때 페루프 전달함수 구할 때 어떻게? 분모 더하기 분자분의 분자라고 했습니다. 분모 더하기 분자분의 분자. 그러면 우리가 게루프 전달함수가 나왔을 때 특성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이 결과는 뭐냐면 분모 더하기 분자하는 값입니다. 다시 게루프 전달함수가 나왔을 때 페루프 전달함수가 특성 방정식 구할 때 게루프 전달함수가 나올 때 특성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분모 더하기 분자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분모 더하기 분자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이 값은 뭐다? 첫 번째 주어진 게루프 전달함수 분모 더하기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게루프 전달함수가 아니고 전체 전달함수가 됐다. 전체 얘같이 전체 전달함수 혹은 제어계의 전달함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체 전달함수나 제어계의 전달함수는 그거 자체가 MS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전체 전달함수. 따라서 그런 식이 주어졌다면 분모를 그냥 특성 방정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방정식 앞으로도 중요한 개념이 되고. 그럼 볼게요. 그럼 볼게요. 이쪽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놈의 특성 방정식이 왜 중요하냐? 중요하다고 말은 하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특성 방정식이 왜 중요하냐? 이걸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2차 제어계의 전달함수라고 했을 때 2차 제어 전달함수는 얼마? 전달함수 GS 혹은 뭐 MS를 할게요. 여기 MS입니다. S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인데 얘가 전체 전달함수예요. 전체 전달함수. 그럼 이놈의 특성 방정식 얼마요? 특성 방정식 얼마다? 전체 전달함수의 분모 S제곱 플러스 2지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이란 거죠. 제곱이란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이놈의 근의 공식으로 나타내서 S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의 공식으로 나타내면 교재 있죠?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지타에 오메가 NS. 제가 지금 못 외우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오메가 NS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의 루트 지타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식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결과만 보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지타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비슷하게 얘가 제동비 감쇄비입니다. 제동해주는 거요. 감쇄시켜주는 겁니다. 제동이 제동이 많아야 원하는 꽉꽉 눌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1보다 커요. 그러면 특성 방정식 근이 얼마예요? 근이 S가 얼마다? S가 루트 안이 뭐예요? 루트 안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실수가 됩니다. 실수. 뭐다?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요. 만약에 얘를 S를 이렇게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음의 실근. 서로 다른 음의 실근. 예. 지타 값에 따라서. 그러면 S가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타가 1보다 클 때 과제동입니다. 진동하지 않아요. 얘는 안정이란 거예요. 안정이란 겁니다. 만약에 지타가 1이에요. 1. 얘는 분명히 제동비가 1만큼 있습니다. 1만큼 있는데 얘는 보세요. 지타 제곱, 루트 지타 제곱 마이너스 1에서 루트 안이 이렇게 하면 얼마? 루트 안이 0이 돼버리죠. 맞죠? 그럼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근이라고 합니다. 중근. 그럼 중근일 때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중복된 거 2개. 얘도 뭐다? 얘도 임계제동, 임계진동, 안정이죠. 안정. 임계제동, 안정입니다. 임계진동, 임계제동. 얘가 만약에 1보다 작아 보세요. 얘는 얼마 플러스 J 얼마. 허수는 있는데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뭐다? 제동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감쇄 진동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향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뭐다면 안정이요. 왜냐면 제동비가 0보다 크다는 말 제동을 어떻게 시킨다는 겁니다. 제동을 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비록 허수는 되지만은 얘는 안정이 되는 거야. 안정. 문제 지금부터인데 만약에 지타가 0이에요. 0. 이게 뭐야? 다르게 얘기하면 제동 비가 0이란 말이고 제동 못한다는 거죠. 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제동을 못하고 계속 이거 뭐다? 무한진동이 돼요. 무한진동의 안정이 임계안정이라는 겁니다. 임계안정. 내가 만약에 이러한 무한한 진동하는 것을 원한다면 괜찮은데 얘는
임계란 것은 뭐냐? 경계란 거예요.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그 경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타가 0보다도 작아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제동이라고. 무제동. 제동비가 없기 때문에 무제동이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허수만 있어요. 허수만. 계단에 보면 허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즉 허수축에 있죠. 요게 실수축이고 요게 허수축인데 허수축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임계제동, 임계진동, 임계가 아니고 무한진동의 임계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지타가 0보다도 작아요.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는 제동 못할 뿐만 아니라 0보다 작다는 건 더 보태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얘는 이렇게 점점 더 커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안정되게 살 수가 없어요. 안정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그래요. 발산. 내가 아예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얘를 여기에 나타내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이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지으면 보세요. 지금 한 게 이런 겁니다. 제가 한 게 뭐냐면 특성 방정식 했죠? 그놈의 근을 갖고 특성 방정식의 근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서로 다른 음의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음의 실근 같은 경우는 뭐다? 제동비가 얘는 뭐다?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할게요. 1보다 더 클 때입니다. 완전히 안정이에요. 완전히 안정.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중근이죠. 중근. 뭐다? 제동비 얘가 얼마? 요거 S인데 얼마? 1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다른 공역 복소근이에요. 플러스 얼마, 플러스 J 얼마, 마이너스 J 얼마. 이때는 얼마? 지타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입니다. 1보다 작을 때. 그런데 지타 얘가 0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다? 계속 제동을 못 해주죠. 그래서 무한진동이 되는 거예요. 무한진동, 임계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시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존재한다. 얘는 뭐다? 지타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작을 때. 이때는 우리가 불안정으로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방정식의 근으로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특성방정식 근을 알 수 있는 것이 특성방정식의 근이 안정이 되려면 특성방정식 근은 뭐다? 이 S 평면에 있어서 왼쪽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재상에서도 왼쪽에 특성방정식의 근이 왼쪽에 있으면 안정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방정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온 거 있죠? 마지막에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성방정식에서 S 근의 위치에 따라서 안정이다 불안정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요거가 됩니다. 요거 완전히 이해하시면은요 또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과도응답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응답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